그러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심 결과에 대해서 정치권은 어떤 입장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희연 기자, 여야의 입장 나왔습니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재명 대표는 법정을 나오자마자 진실과 정의에 기반한 판결이라며 재판부에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항소심 무죄 판결은 사필 규정이라며 검찰을 향해 자신들을 되돌아보고 국력 낭비하지 않길 바란다고 꼬집었습니다. 아직 당의 공식 입장이나 논평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일단 당내에선 1심 판결을 완전히 뒤집은 2심 무죄 판결에 안도하는 모습입니다. 개별 의원들의 SNS에 반응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김병주 최고위원은 정의와 진실의 승리라고 환영하면서 검찰의 부당한 기소와 정치 음모에 대한 명백한 반박이라고 밝혔고, 전현희 최고위원은 정치검찰 사망선고의 날이라며 여당을 향해서도 이 대표의 막말을 퍼부은 데 대해 사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여당 반응도 좀 전해주시죠. 네, 당초 국민의힘은 1심에 준하는 형량을 기대했는데요. 예상 밖의 결과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은 선고 직후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당 차원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 대변인 논평을 통해 앞으로 대법원의 신속하고 현명한 판단을 지켜보겠다며 이 대표를 향해서는 남은 재판에 성실히 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 앞으로 신속한 대법원 판결로 정의가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권선우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관련 발언은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정치 성향에 맞춰 재판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여야 정치권 반응 들어봤고요. 서정민 변호사님, 이 부분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고 김문기 처장 관련해서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이것도 좀 이슈가 됐었는데 오늘 법원에서는 공소장 변경으로 원심 판결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불가하다, 이런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 공소장 변경에 대한 이슈도 좀 서서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2심에서 이제 검찰 측에 법원에서 요구를 했던 것이 바로 공소장 변경입니다. 그 이유를 간단하게 들어보자면 결국에는 이제 공소장에 적혀 있는 이재명 대표의 그 김문기 씨와 관련된 각 발언들이 실제로 이 공소 사실과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지, 이 각 발언 모두가 다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라는 것인지, 혹은 전체적인 취지가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는 것인지, 혹은 공소사실에 각각 해당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불명확하다. 따라서 공소장을 조금 변경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이제 법원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 오늘 선고가 나오기 전까지 2심에서의 그런 중요한 쟁점이 혹은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2심에서 이렇게 공소장 변경 절차들이 있었다라는 그 사실이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는 일부에서는 공소장 변경을 요구한 것은 결국에는 유죄 판결을 더욱 자세하게 하기 위해서, 명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요구를 한 것이다라는 해석도 있었고, 또 반면에는 검찰이 이 공소장을 작성하는 그 내용이 사실은 불명확했던 것이다. 따라서 2심에서는 이런 공소 사실과 실제 발언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하게 혹은 이 대표에게 유리하게 판단을 할 수 있다. 이런 각각의 의견들이 있어 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오늘 법원에서의 그 판단 내용을 비추어 봤을 때 검찰에서 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각 발언들을 결국에는 공소 사실과 연결을 지을 때 그 연결점들이 상당히 조금 부족한 것 아니었나. 법원에서는 이러한 공소장 변경을 요구한 것 역시 결국에는 이 범죄 사실에 대해서 충분하게 명확하게 판단이 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그런 요청을 했던 것 아닌가라고 일단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 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그 기존의 공소장 변경을 재판부가 항소심에서 수용하면서 포괄 일죄로 묶인 그 김문기 또 백현동 관련 발언들을 개별적으로 판단했다라고 하던데, 일단 그 포괄 일죄로 묶였다라는 부분, 그리고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인 것과 이제 연관지어서 포괄 일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일단 포괄일죄라는 것은 수개의 행위가 있는데 예. 그 내용이나 혹은 고의 그리고 시간적인 연속성 등을 고려했을 때 이걸 묶어서 하나의 범죄 사실로 판단할 경우에 나오는 그런 단어입니다. 네. 그래서 1심 같은 경우에는 이 김문기 씨의 대한 그런 이재명 대표의 각 발언들에 대해서 하나의 그런 묶어서 포괄일죄라고 판단을 하고 전체적인 취지를
비추어 봤을 때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지 하지 않는지 여부를 이제 묶어서 판단을 했던 거고요. 네. 근데 지금 뭐 2심 같은 경우에는 이 발언들을 하나로 묶어서 판단하는, 그러니까 포괄 일죄로 판단해서 평가를 한 것이 아니라 각각의 그 발언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져보았다. 이렇게 일단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홍 의원님 네.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공소장 변경이 어떤 2심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는지,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당연히 결론적으로 이제 공소장 변경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죠. 특히 김문기 전 처장을 이제 아느냐 모르냐 이런 어떤 부분이 그 항소심에서 당시 어떤 발언들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하게 좀 하라는 어떤 공소장 변경을 했기 때문에 예. 결론적으로 이제 이 부분이 결국은 애초에 이제 김문기 전 처장 모른다 인식의 문제가 무죄된 것도 이제 그렇지만 특히 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 뭐 이 문제가 또 허위사실 공표로 된 이 문제까지도 이제 같이 이제 허위사실 공표 아니라고 하는 게 아마 공소장 변경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도저히 좀 이 공소장 변경과 또 관계 없는 부분도 이 백현동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 전체를 또 이 그 허위사실 공표 현재 그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하는데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최 의원님 의견도 한번 들어볼게요. 이 공소장 변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해석이 좀 달랐거든요. 최 의원님은 어떻게 예상하셨고 또 이번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항소심 재판장이 검사에게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는 것은 명시적으로 당시 경기도지사 시절에 후보 시절에 이야기를 주장한 것이 명시적으로 그걸 골프를 안 쳤다는 증거가 있느냐, 해석을 한 것이냐. 네. 그러니까 검사가 해석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해석을 한 것에 대해서 공소장 변경 요청을 한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이미 그 질문을 할 때부터 항소심 재판부는 명시적으로 골프를 안 쳤다라고 한 발언이 없다. 그래서 이것은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라고 이미 판단하면서 공소장 변경을 요구한 것이다. 네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 결과 당연히 이제 그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명시적인 발언이 없었기 때문에 네. 무죄로 이제 확정이 된 것이고 네. 또 백현동과 관련해서는 이렇습니다. 백현동과 관련된 검찰의 공소장에 보면은 이 국정감사장에서 당시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도지사가 그 의원들의 질문에 국토부의 협박과 관련된 발언이 1366자였는데 예. 검찰의 공소장에는 366자, 즉 100% 중에서 25% 정도만 축약해서 협박이라는 그 단어가 마치 강조가 되고 허위 사실인 것처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축약했다라고 이제 돼 있거든요. 그러나 실제 그 경기도지사로서의 국정감사장에서 한 발언의 전체 그걸 다 읽어보면은 국토부가 공문을 보내고 식품연구원 부지 등 공공용지에 대해서 종상향을 해서 개발을 하도록 해라. 즉 아파트를 지어라라고 이제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 예. 그 국가균형발전법상의 법률에 따르면은 정부가 어떤 도시 계획을 하는 필요에 따르면은 계획을 세우면은 지자체는 그것을 따라줘야 된다라는 조항 때문에 할 수 없이 하지만 그러나 해야 된다라고 돼 있지 전체를 다 해주라는 말은 아니니까 나는 부분적으로 그럼 허가해 주겠다라고 했고 또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토부의 그런 말을 우리는 반박한다. 또 왜 그렇게 귀한 땅에 아파트만 짓느냐.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국토부하고 여러 가지 하다가 그러면 R&D와 관련된 그 성남시가 유리하게 공공의 관점에서 유리한 것까지 따내는 뭐 이런 그 관련의 그 부분을 쭉 나열해서 1366자로 설명을 합니다. 협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네네. 왜 자신이 부당하게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이 법률에 따라서 그렇게 했느냐. 그러나 자신은 성남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 쭉 설명을 한 1366자 전체를 보면은 협박이 부각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검찰의 공소장은 마치 협박이라는 것이 알겠습니다. 용어가 허위 사실에 유당된다 해서 좀 과장된 그 공소장 공소장이다. 변경은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제 결론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네. 고등부원은 다소 네. 거친 표현이 있었습니다. 다만은
그러나 이것이 허위 사실로 볼 수는 없다라는 네네. 그런 취지로 이제 알겠습니다. 무죄로 내린 것이죠. 그 국토부 관련된 얘기는 잠시 후에 또 홍 의원님 의견도 들어보고요. 저희가 과거 발언도 다시 한번 들어볼 거고요. 조금 전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심 무죄 판결에 대한 입장을 또 냈습니다. 한번 듣고 또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1심에서 유죄를 나온 사안을 갖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허위사실 공표로 수많은 정치인들이 정치 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재명 대표는 같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제가 법조인의 입장에서 봐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검찰이 상고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에서 하루빨리 이 부분이 허위사실인지 아닌지 빨리 판단을 내려서 이러한 법적인 논란을 종식시켜 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특히 백현동 아파트 부지의 경우에 국토부의 압력,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을 했다라고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했는데 이건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이러한 명백한 허위사실이 어떻게 무죄가 됐는지 정말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법관이라면 이러한 판단을 내릴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권성동 원내대표는 요약하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빠른 시간 내에 들어봐야 한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아까 그 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좀 이어서 저희가 얘기를 나눠볼게요. 1심에서는 유죄가 나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표가 했던 발언입니다. 이것도 잠깐 듣고 계속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거 변경 요구하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자, 자막이 가려졌는데 하여튼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라는 등의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발언이었는데 서정민 변호사님. 이 부분에서 지금 1심에서는 유죄였는데 지금 항소심에서는 그런 판단을 했죠. 일단 백현동 발언은 국토부 요구에 따라서 변경했다라는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 발언이 허위 사실 공표로 처벌하는 것은 불가하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1심과는 다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1심과 2심에서 결국 이제 이재명 대표의 그 발언을 사실에 대한 발언으로 봐야 할지 혹은 의견에 가까운 발언으로 봐야 될지 이 평가가 서로 달랐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1심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그러니까 국토부에 협박이 있었다라는 그 진술을 결국 사실에 대한 발언이라고 보고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당시에 이제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린 결론이고 관계자들의 진술들을 들어봤을 때 국토부의 협박 같은 것들은 없었다. 따라서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라는 판단을 했던 겁니다. 예. 하지만 이제 2심 같은 경우에는 결국 사실에 대한 표현이라기보다는 이재명 대표의 의견에 가깝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당시에 실제 국토부에서 몇 차례 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압박감을 느낄 가능성이 분명히 있었다. 그러한 그 의견을 결국에는 정책 의견을 표명한 수준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그런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최 의원님 의견 들어봤고요. 홍 의원님 네. 의견도 좀 들어봐야겠습니다. 예, 백현동 건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그 감사원장 그 2021년 11월 2일 날 체제감사원장 청문회할 때 제가 본격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내용을 굉장히 잘 압니다. 일단 백현동 건이 왜 문제가 됐냐면 굉장히 어떤 특혜의 어떤 비리 덩어리이기 때문에 당시 대선 국면에서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됩니다. 어떤 특혜가 있었느냐? 첫 번째, 종 상향이 그것도 4단계나 됩니다. 일반 어떤 그 녹지에서 준주거 지역으로 4단계나 상향이 되죠. 국토부 공문에도 뭐 그 기관에서 저기 판단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네. 한 뭐
한 종 1단계, 2단계 정도만 이야기했지 뭐 4단계 이야기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두 번째 어떤 또 특혜가 있었냐면 처음에는 이제 허가를 성남시에서 할 때 임대 100% 됐는데 나중에 이제 분양 90%, 그다음에 임대 10%로 완전히 이제 임대와 분양을 바꿔 버립니다. 또 어떤 특혜가 있냐면 대장동조차도 개발 사업자와 성남 도계공이 같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에는 백현동에는 원래 성남 도계공이 있었는데 이 그 아시아 디벨롭 민간 사업자에게만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특혜가 3종 세트, 나중에 또 R&D 부지까지도 없었기 때문에 4종 세트가 있죠. 여기에 대해서 결국은 당시에도 많은 어떤 비판, 특히 이 그 김인섭이라는 이재명 대표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람 때문에 특혜를 줬다는 이런 어떤 비판을 많이 받고 하니까 당시에 이제 국정감사뿐만 아니라 언론에도 내가 김인섭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국토부의 협박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했다. 이런 어떤 이야기를 저렇게 조금 전에 화면에서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명백히 사실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고 이미 이 사안에 대해서는 김인섭 씨는 이미 얼마 전에 연말이죠. 그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됐기 때문에 대법원에서조차도 이 백현동에 관련돼서는 특별하게 이런 어떤 로비에서 이런 어떤 종상향이라든지 특혜가 있었다는 것을 이미 판결을 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항소심에서 다른 건 몰라도 백현동에서조차도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고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 최 의원님께서 뭐 아까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좀 간단히 네. 여기에 대한 또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 김인섭 씨 관련으로 한 것은 뭐 그 사람이 어떤 사기꾼으로서의 범죄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판결까지 나온 것은 당연히 죄인이면 대가를 받아야죠. 그러나 그것을 사기꾼의 행거를 어떻게 이재명 대표까지 연결시켜서 지금 뭐 유죄인데 무죄로 했다. 그래서 잘못된 판결이다 하는 것은 상당히 이거는 판결 그 자체 영역에서 다른 이야기를 좀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네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변호사님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1366자 중에서 왜 용도 변경을 할 수밖에 없었고 국토부나 식품연구원 등이 대통령의 국정가제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요구한 것에 대해서 이러저러하게 저항을 했다. 설명을 그렇게 하면서 그 중앙정부의 여러 가지 압박을 한마디 협박이라는 거를 1366자 중에서 했을 뿐인데 다소 이 대표도 항소심에서 다소 거칠었다 표현이 예. 가했다라는 것은 또 양해를 바랬습니다. 참작을 해달라고 했는데 이것이 받아들여진 것이죠. 전체 맥락에서 보면은 국토부나 중앙정부 부처에서 상당한 압력을 넣은 것은 맞다라고 이 대표의 전체 맥락에서 본 진술은 네. 거짓이 아니다,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라고 인정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2심 항소심 결과에 대한 의견을 좀 들어봤고요.